잘하고 있는 것 중에 커스터마이제이션 시킨 그 제품을 출시하는 거거든요. 콧방울을 낀 거죠. 뭐 알긴 아냐, 쟤네들이 뭐 약간 뭐 이래서. 알긴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다음부터 또 그러면 본사먹기 할 줄 알아. 주변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터들은 막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파키스탄이라는 매력도는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도 없어. 파트너도 휴대폰에 최적화된 파트너가 아니라 가전 파트너야. 그나마 파트너사의 아드님하고 이제 일을 주로 해야 되는데 아드님은 오렌지족이고 주색 잡기에 능한 분이야. 이분을 이제 과외시킨다라고 하는 왠지 일상적이지 않은 세팅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과 그 디스트리뷰터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네. 저는 임무를 달성해야 될 그 막중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공부를 시켜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분은 무슨 죄야?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면 과거의 그 습관대로 이 친구는 지금 다른 놀 시간이야, 놀 시간인데 제품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피처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플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미웠을까? 3일 정도 지나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막 그러면서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굽니까? 어딜 가? 그러면서 이 친구를 잡고 다시 또 이제 설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 완전히 백지 상태였는데 6개월 동안 저랑 같이 얘기도 하고 시장의 소비자 그 성향 특성, 한국 시장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었고 그 친구는 그 나라 사람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시를 할 것이고 유통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나중에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딱 했더니 알아들어. 아, sir 그러면서 제 생각은 저기 김 차장님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키스탄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주고 그래서 영업 전문가로서의 고액과외야. 고액과외를 시켰더니 청출어람이라고 자기네 나라의 인사이트를 또 나눠준 거군요. 그 성향이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 악타르 사장 그 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어쨌든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네. 6개월에 걸쳐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파키스탄 주재원으로 파견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잡아서 처음에 이제 조직부터 제품, 프라이스 포지셔닝, 마케팅, AS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고 하나하나 그 돌다리를 그 건너듯이 두들기면서 제 전략을 먼저 이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친구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제 셋업시키는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죠.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그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시안하고 그 6개월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공부를 했잖아요. 파키스탄에 주재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나? 가족들이 오니까 이제 집에 필요한 그 가구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에 이제 새로 책상도 좀 바꾸고 그래서 가구점에 갔어요.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처럼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소란스럽고 막 시끄럽고 전화가 왔는데 딱 보니까 지시안한테 왔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려. 근데 자꾸 뭔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 노키아가 많이 팔리는 모델 가격을 갑자기 한 10%를 놓쳤대요. 이 시장을 접근할 때 초저가폰의 가격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예를 들어서 50불에 세팅을 딱 해놨는데 노키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다다르는 노키아가 가격을 10%를 쳤으니 아이고야. 우리가 가격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거는 안 팔리고 그냥 그대로 재고로 남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노키아가 가격 10%를 쳤는데 LG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그 전략적인 어떤 접근 하에 내 가격 프라이스 포지셔닝 전략은 처음에 출시 가격은 이렇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이 정도 가격을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수량이 이 정도 늘었을 때는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빼서 수량으로 더 커버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출시한 지 2개월도 안 돼가지고 가격을 10%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는데 샤우팅하는 걸로 들었나 봐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 여태까지 그야말로 황태자로서 부모한테서 그야말로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왔는데 그러네. KHK 이 샤우팅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들린 거지. 뭐.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상 입었구나. 마음의 상처 입었구나. 자기는 스승으로 알고 뭐 여태까지 잘 지내왔는데 나한테 갑자기 샤우팅을 치고 나 지금 번아웃 됐다. 나 이제 이 사업 안 하겠다. 그러니 또 아버지 엄마는 또 얼마나 놀랐겠어. 그치.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만 놀란 것이 아니고 지역 대표한테 또 전화를 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에 지역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김건영 차장입니다. 나 누군데? 당신 저 지시한테 소리쳤어? 아니요.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말이야. 다음부터 또 그러면 본사먹기 할 줄 알아. 그 거래처가 휴대폰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전 쪽을 하는 중요한 파트너인데 본사에서 온 친구가 소리나 지르고 이러니까 이분께서는 너는 자격이 없다 막 그러신 거예요. 어이구야.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일단은 제가 지역 대표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고
있었고 또 며칠 뒤에 이제 그 악타르 사장님하고 지시안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자 새끼를 정글의 왕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사자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 살아나온 놈만 자기 후계자로 진정한 후계자로 삼는다. 제가 지시안한테 어떻게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제가 그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 아마 지시안한테는 그렇게 들렸는가 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한 거지만 악타르 사장님께서도 저의 본심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지시안을 나약한 인간으로 키우고 싶지 않고 단말기 사업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흐지부지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큰 마이너스 로스로 단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LG 가전 사업 자체도 파키스탄에서 망하게 됩니다. 조그만 문제 혹은 시장에서 어떤 트러블 이런 걸로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강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뭔가 진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악타르 사장님한테 제 그 본심을 충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던지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제 어깨를 딱딱 치면서 윙크를 찍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사업가가 많네요. 그렇죠. 그 악타르 사장님은 사업을 아들이 물려주기를 바랬고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GSM 폰을 이 친구한테 줬고 좀 힘들게 그 과정을 겪더라도 청년 후계자가 돼서 자기 사업을 다 이어받기를 바랬던 거죠. 사실 그게 아빠의 마음이기도 하네. 아마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신도 좀 차렸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제 공략을 들어가신 거죠. 시장 공략을 들어가는데 그 LG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수용성도 없고 LG가 GSM 폰을 판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터들은 막 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시안하고 시장에 가서 딜러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콧방울을 낀 거죠. 뭐 알긴 아냐 뭐 쟤네들이 약간 뭐 이러시나. 알긴 하는 거야.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그 로지컬하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조직은 어떻게 끌고 가고 제품은 특화된 모델을 파키스탄에 그 도입을 해서 어떤 가격으로 폴라리스 포지셔닝을 시키고 히트 모델화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기법을 쓰고 이거를 이제 다 하나하나 한 8가지 정도의 그 팩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죠. 열심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항목을 이제 구체화하고 그렇게 사전 공부도 다 하셨고 네. 이제 그런 거를 다 겪어서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척됐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전업체에 있는 그 인력 그대로를 GSM 폰으로 다 이제 수용을 해서 이용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별도로 뉴얼라이드라고 하는 모 회사가 있고 뉴얼라이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처를 만들어서 여기에 단말기 전용으로 인원을 별도로 채용도 하고 유능한 프로모터들을 도입도 하고 그래서 160명 정도의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160명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자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통상 그 전체 매출의 인건비 비율을 보면 한 2%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 대 목표로 해서 100만 대를 팔고 평균 단가가 70만 대라고 하면은 7천만 불이잖아요. 7천만 불을 그 뉴얼라이드의 그 어떤 그 마크업 같은 거, 마진 같은 거 다 붙여서 이제 제1 딜러들한테 팔 때에서 2% 정도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델을 우리가 이제 PRM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저가폰, 그 로우엔드 커스터머들한테는 어떤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하고 중저가 폰에서는 어떤 모델, 하이엔드 모델에서는 어떤 모델, 최고로 그 비싼 그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접근한 것이 한 6개 모델 정도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개 모델이 그 거의 동일한 그 PLC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초도 가격을 얼마로 놓고 이제 수익을 얼마로 끌고 갔을 경우에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적자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마케팅도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 그 센터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이거 다 비용인데 이 비용 같은 걸 다 커버하고도 디스트리뷰터한테 적어도 5%에서 한 7% 마진을 확보를 해줘야 이게 이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다 디자이닝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어요. 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은 뭔가 스타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제 제품 어떤 애를 선수로 내밀 거냐. 요게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건데 요건 어떻게 하셨나요? 현재에서 가장 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특화된 그 지역에 커스터마이제이션 시킨 그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출시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네. 노력을 했죠.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시장이지만 그 1차 년도의 그 판매 목표를 100만 대로 잡고 100만 대를 했을 경우에 마켓시어가 거의 한 12, 3% 정도 된단 말입니다. 어그레시브한 목표인데 높은 목표네요. 내가 1년 내에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 그러면 결코 작은 수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커먼한 모델을 가져와서 내가 이 파키스탄에 팔 수가 있겠는가? 저는 시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시를 할 때부터
때부터 파키스탄에 좀 특화된 걸 하자. 네. 이런 방향을 이제 기본적으로 잡으셨군요. 그러면 어떤 특색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시하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이제 우리가 통상 어떤 제품을 특정 국가에 이제 제품 출시를 할 때 그 나라 그 소비자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파키스탄 사람들의 그 특성이라는 것이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닌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옆 사람의 얘기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다. 이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한 번 돈을 사면 적어도 3년, 4년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더런스. 아, 내구성이 좋아야 내구성이 되는구나. 좋아야 되겠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그 손으로 다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 키패드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주 누르게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작업이 좀 돼야 되겠다. 먼지가 많으니 검은색 정도가 좋겠다. 그러니까 좀 실용적이고 네. 안 튀고 무난하면서 이런 거. 전통 이상 거기 보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잖아요. 오토바이 키도 있을 것이고 집 열쇠도 있을 것이고 스크린이 그렇게 그러잖아요. 기스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그 강화된 유리가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사에서도 나와서 연구도 하고 이제 시장을 자꾸 가서 딜러들한테 물어봐서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폰은 어떤 폰이 되면 좋겠느냐. 노키아나 삼성, 소니 에릭슨이 가지고 있지 못한 LG만의 독특한 그런 제품이 어떤 컨셉의 제품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주로 나온 피드백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120불에서 150불 정도 되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연구개발 쪽에다가 이제 제가 요청을 했죠. 키패드를 만들 때 내구성이 좋게, 사운드 크게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 6개 모델 중에서 그 KG200이라는 모델을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고 이 모델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한 10,000대 정도가 판매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단단하고 색깔도 검은색이고 먼지 같은 거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키패드도 그 음양으로 해서 그 사운드도 크고 파키스탄에 출시를 하면서 나온 첫 번째 히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스타 모델이 나온 거잖아요. 어느 가격에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세팅하셨나요? 그 저희가 제품 출시를 하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타겟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 직접적인 경쟁하는 모델이 뭐냐, 이거를 근거로 해서 A2A 가격 프라이스 포지셔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개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한 개 모델은 이제 버리는 카드로 이제 쓰는 건데 버리는 카드는 뭐예요? 버리는 카드는 뭐냐면요. LG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그 퍼셉션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소비자의 마음을 그 단기간 내에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봤어요. QA 프라이스 포지셔닝에 의하면 뭐 A라는 브랜드의 100% 내지는 95%의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시켜야 맞춰야 되는데 이 모델은 처음부터 출시부터 싸게 80%의 가격을 포지셔닝 시켜놓고 이 가격을 6개월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전략 상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 모델을 선정해서 가장 싸게 해서 쫙 뿌리는 거군요. 가격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제 성공적인 세팅을 하셨군요. 그러면 어떤 채널로 어떻게 이제 실제로 뿌리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아까 뒤에 말씀하신 그 마케팅 네. 요것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거는 좀 다음 편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면 알겠습니다. 되겠네요. 네.